이재명 대표가 20여일간 단식을 하고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건강 상태가 위중한 상태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누구건 간에 그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중한 벌로 처벌받는 건 그만큼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로 이 단식을 해왔는데 자 그러면은 왜 녹색병원으로 갔느냐? 예. 그리고 녹색병원도 저는 참 희한한 게 예. 녹색병원 병원장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임상혁 병원장이죠. 이 병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자 일단 처음에 사실은 저 성모병원으로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실려갔다가 네. 119 타고 바로 대학병원 놔두고 20km나 떨어져 있는 녹색병원으로 가면서 네. 많은 분들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녹색병원을 왜 갔지? 네. 그런 의문이 떠오르면서 병원장까지 찾아보게 된 거죠. 네. 이 양길승 씨죠. 원래 병원을 세운 설립자는 양길승 씨는 유명한 이제 운동권 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원진 레이온 이런 노동자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저 각종 그 소송 네. 이런 소송전에서도 열심히 앞섰던 사람이고 이 양길승 의사는 그 의사로서 진보적인 의사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는 이제 주로 진보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도 주고 또 도움도 받고 이런 이제 서로 상보적인 관계인데요. 일단 이 임상혁 원장이 원장.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 현재 상태를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렇게 예. 안 좋은 분을 지금 퇴원시킬 수는 없다. 다만 부족해진 전해질과 예. 수분을 공급하는 수액 치료만 하면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예. 의료진들이 단식을 중단하라고 설득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임상혁 씨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의료인으로서 이재명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있다. 예.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간단한 수분 전해질만 공급하는 수액 치료만 하고 있다. 즉 아주 최소한의 치료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안 좋기 때문에 퇴원은 못 시킨다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태 안 좋은 분이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려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참 풀리지 않는 의문이 예.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 워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좀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저희 지금 다들 궁금한 게 네. 링거, 수액. 네, 그것도 궁금해요. 단식하는데 링거 맞으면은 네. 그것도 단식인가? 링거 정도는 링거면 뭔가를 섭취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이번 뭐 전해질 뭐 이런 거만 한다고 그랬지만은. 네, 사실은 그렇죠. 링거 단식은 예. 일종의 금식이지 단식은 아니죠. 금식. 아, 그렇죠. 밥은 안 먹는 금식이죠. 그렇죠. 네. 금식인 거죠. 금식이지 단식은 그걸 아니잖아요. 단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네.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한테 좀 예. 전화해서 좀 문자를 물어봤습니다. 예. 자, 최소한의 지금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이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한다 그랬는데 최소한의 수액 치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포도당 수액, 즉 5% 포도당액 있잖아요. 네네. 그 우리가 닌겔 맞는다라고 할 때는 보통 포도당 5% 액이 기본입니다. 그거 거기에다가 맞는다. 예. 전해질, 반드시 필요한 나트륨 등 간단한 혹은 또 간단한 미네랄 같은 것만 섞어서 주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예. 정말로 포도당 수액, 예. 생리식염수 수액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면 네. 인지 기능에 심각한 후유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임상혁 원장이 말한 대로 그냥 간단한 포도당과 전해질만 돼 있는 링거만 맞는다고 하더라도 네, 20일이면은 지금 네. 제대로 된 네. 그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만 4일 물과 소금만으로 단식했을 때도 예. 단어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의사가 있었다. 의사도 단식을 해봤었는데 의사들이 종종 이제 그 무슨 정책 때문에 단식을 하잖아요. 예. 서울시 의사회 무슨 저 의사회 뭐 이런 데서도 단식을 예. 해요. 의사협회에서도. 근데 의사가 소금 단식을 해봤더니 4일 만에
단어가 생각 안 인지 나요. 기능이 단어가 생각이. 그러면 지금 저 네. 보니까 민주당을 보니까 네. 이재명 의원이 이 페이스북 글을 받아쓰게 했다. 또 이런 네. 게 나와. 근데 받아쓰게 하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원고지 10장 분량에 저렇게 논리 정연한 글을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저거 말로 하고 네. 읽어주고 다시 데스킹 이렇게 네. 토시도 바꾸고 한 글인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네요. 그러면 20을 그래서 한 사람은 지금 그 제가 수액 봉투를 2개를 예. 준비를 했는데 그 사진 한번 띄워. 아니, 수액 맞아봐야 뭐 네. 완전 인지 기능 져야 된다면서요. 저 일반 예. 포도당 수액은 보통 병원에서 한 3만 원 정도면 맞습니다. 저게 5% DW로 돼 있는 네, 저게 네. 포도당 5%다 이런 네, 뜻인가 네, 네, 보네. 네. 포도당 5% 주사액. 덱스트로스, 잘 몰라요. 덱스트로스가 저 포도당. 야, 예, 그래서 저게 지금 일반적으로 맞는 우리가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저거를 놓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식 한다고 하면 저거 맞는 거네요. 아까 임상혁 원장이 임상혁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저걸 저것만 맞고 있다는 맞아야 거죠. 하는 거죠. 예, 저거 맞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수액이 진짜 여러 가지예요. 예, 그 옆에 쪽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의사 설명은 이겁니다. 요즘은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까지 함께 들어있는 우유빛깔 수액이 들어있는 그런 그 수액이 있다.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3챔버 저 주사 용액이라고 하는데 저 3챔버는 3 뭐냐면은 챔버 즉 방이 3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 탄수화물, 예. 하나는 단백질, 아미노산, 예. 하나는 지방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뭡니까? 인체 성분을 필수 구성하는 영양소네. 필수 영양소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먹는 음식은 지방이냐, 단백질이냐, 탄수화물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즉 밥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고,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고, 삼겹살을 먹으면 지방을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사액으로 저렇게 3챔버, 즉 3가지 액을 따로 저렇게 딱 한 팩으로 만들어서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사액을 꽂으면 저 3개가 산소막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주사를 딱 여기다 꽂으면 저 액이 합쳐져서 몸으로 똑똑똑똑 들어갑니다. 저 얼마예요? 저게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아. 또 일반적으로 저기에다가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서 비타민 C나 비타민 B 같은 거를 고함량으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피로 회복이 되고 염증 예. 치료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칵테일을 넣으면 강남에 제가 전화해봤더니 2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요즘은 수액이 여러 가지라고 하던데요. 네, 요즘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까지 함께 들어있는 3챔버펌 같은 것들로 거기다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또 칵테일 방식까지 칵테일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맞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이걸 사실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식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걸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력이 금방 회복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단식을 그러면 했습니다. 그럴 때는 단식을 끝냈다고 해야죠. 응. 그러니까 단식을 끝내고 저걸 맞아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수액이 좋으면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단식이 가능합니까? 예. 네, 밥 안 먹고 수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거 먹고 저는 저거 맞으면은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네. 단백질, 지방, 네. 탄수화물을 그냥 네. 피로 들어오면은 네. 배가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단식 초반에 어떠세요라고 지지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수액은 안 맞았겠죠. 아니 그래서- 근데 지금 네. 20일이 지났는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병문안 갔을 때 사진들 보면서도 수염만 이렇게 지우고 보면은 네, 뽀얗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녹색 병원이 단식 전문 병원이라는데 동의를 합니까? 단식 치료 전문 병원은 없죠. 다만 위와 같은 고함량 수액제, 예. 즉 3챔버 뭐 저 수액. 수액이라는 거, 수액제 등을 마음껏 비밀을 지켜가며 주사할 수 있는 곳이 녹색병원이 아닐까 생각할 뿐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아 근데 많은 다른 병원이야 금세 소문이 그렇죠. 날 거고요. 라고 해서 하지만 이것은 모두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방금 실제 네. 전문 가정학과 전문의하고 네. 통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 토론방, 네. 의사들 모임방 이런 네. 데서 많이 봤는데요. 의사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다 그겁니다. 네. 왜 녹색병원으로 갔을까? 네. 대학병원 많은데. 자,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 그 18일째 단식하고 대학병원인 성모병원으로 왔잖아요. 네. 응급실로 갔으면 바이탈 체크를 했을 거라는 네. 거예요. 신체 상황. 네. 그래서 응급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그 의사들은 이재명 씨를 네. 응급실 바깥으로 보내면 안 된대요. 네. 응급 처치를 해야 된대요. 아, 그러네요. 그게 위험한 좀 사람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의료법에. 네. 그런데 응급실로 왔던 사람이 네. 나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뭔가 그렇게 치명적인 바이탈에 쌓이는 나쁘지 않다는 거고. 네. 그래서 내보낼 수 있었던 거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녹색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녹색병원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성모병원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가는 길에 있었던 수많은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기자들이 구조를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원실이 어디다라고 특정이 되면 멀리서 망원경으로서 땡길 땡겨서 수도 있고. 찍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근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취재가 오며 되죠. 가다가 취재도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보를 알아서 저 이재명 대표 그 3챔버 맡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5% 그거 포도당 맡고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진짜 스텝 중에 하나가 3챔버 맡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가 그렇죠. 크고. 저는 보안상의 이유가 큰 게 아닌가라는 네.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되게 그 뭐 과거 여러 가지 사진 기자들이 막 그 잠복해갖고 막 1000배 망원경으로 땡겨서 찍고 하면은 막 우리가 의외의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병원은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정치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었던 병원이기 때문에 이 녹색병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적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 병원의 존재 자체도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자기의 운명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오늘 오후에 이게 가결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그럼 단식 상태가 길어져야 되고 네. 장기화돼야 되는데 그 장기화되는 상태가 되면은 장기 농성 같은 상황이 되는데 네. 그거를 성모병원에서 한다는 건 되게 네. 리스크예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내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네. 나는 단식을 하고 그 이후 단식에서 회복 국면이든지 네. 단식을 계속하는 국면이든지 네. 그러려면 나의 플랫폼이 필요해.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녹색병원이 최고다. 녹색병원에서 아예 성을 쌓고 녹색병원에서 지키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공천도 녹색병원에서 하겠다. 총선도 녹색병원에서 치르겠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녹색병원이 알고 봤더니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좌파적 네트워크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녹색병원의 존재가 이번에 알려진 다음에 이 임상혁 원장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 친한 사람 아니냐. 네. 그랬더니 본인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오며 가며 뭐 얼굴은 본 적은 있고 행사장에서 본 적은 있지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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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 그렇게 믿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정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어저께 제가 찾아온 어디 커뮤니티에서 누가 올려놓은 걸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직후에 바로 옆에 앉아 있네. 예, 저게 경기도에서 만든 네. 저 무슨 자문위원회입니다. 네. 거기에 저렇게 같이 앉아 있어요. 저 자문위원으로 그러니까 2021년 3월이니까 네.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직후입니다. 그러네요. 도지사가 되고 난 직후에 노동 관련 자문을 한다면서 그러니까 의료나 이런 빈곤이나 이런 이슈도 아니고 그냥 네. 노동 관련 자문이에요. 네. 거기에 저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을 추천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네. 밑에 사람들이 배치를 네. 바로 도지사 옆자리에 배치를 했거든요. 저 정도면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임상혁 원장의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이야기 분명히 나눴어요, 저때. 껴안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바베큐 파티를 해도 절대 말이 새 나가지 않을 장소로 그럴 리가 있습니다. 녹색병원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바베큐밖에 안 하겠죠. 바베큐 파티는 안 하겠죠. 네. 비유적인 건데 네, 비유적이죠. 녹색병원에서 녹색병원 그러니까 경기도 예. 노동정책 자문위원회예요.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으로 녹색병원 원장을 위촉했어요. 도지사 되자마자. 근데 저거는 진짜 좀 모르는 사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저런 자리에 자리 배치가 공무원들이 자리 배치의 왕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자리 배치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인물 혹은 가장 저 안에서의 VIP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혹은 친분이 있는 인물들을 쫙 앉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친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 둘 사이는 이후에 친분이 쌓였거나 네. 최소한 저렇게 앉았는데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에이, 저는 진짜 저 사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네. 말씀한 스리챔버 네. 수액 같은 것도 네. 아마도 아무 의사는 안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녹색병원 정도면은 네. 친민주당 성향, 그러니까 친노동 성향, 그리고 민주 진영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 의사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의사가 가서 아니면 임상의 원장이 직접 가서 수액 꽂아주고 맞는 동안에 자 아무도 들어오지 말게 하세요. 편안하게 쉬어야 됩니다, 대표님. 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쉬고 자기가 얘기를 실제 그 VIP들은 원장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저 무슨 수액을 맞았는지는 저희는 지금 전문가 모르죠. 의견을 들어서 추정만 하고 있지 영원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단식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단식을 예.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재명은 눈 안 마주치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 수도 있단 말 철회해 주세요. 안면 인식 장애. 맞아, 안면 인식 장애가 참. 안면 인식 장애가 있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서 주사도 주사 조금 맞고 있어요. 근데 주사 조금이 어떤 주사냐? 모르죠. 사실은 원래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줬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뭐 민주화를 위해서 한다거나 뭐 구속 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한다거나 이런 어쨌거나 대의를 위해서 한다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약자의 무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 보수적인 분들도 아유 야 그래도 밥 안 먹는 것도 힘든 건데 그 뭐 뒤로 좀 먹는 걸 뭐 어떡하겠어 그냥 놔둬라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 최고 기득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가 자기가 기득권이 아닌 것처럼 핍박받는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무기인 단식을 저런 권력자가 뺏어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도덕적으로 가장 문제가 크다. 왜냐하면 약자의 무기를 찬탈해온 거잖아요. 저는 약자의 무기를 진짜 빼앗아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단식한다 그러면은 그 순수성이 많이 의심받는 사례들도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 사실은 저희 상식으로 봤을 때 저 단식 기간이 너무 길고 바이탈 몸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 단식이라는 행위 자체 그리고 약자들이 선택할 수 수단으로 단식이 이렇게 도둑질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오히려 그건 이재명 대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거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